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용닷컴 장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등 시험도 끝났죠. 그래서 중등 시험이 끝났으니까 중등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고 하면 유특과 초특에 비해서 중등 문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당도 측면을 물어본다고 하면 훨씬 타당도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중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마 막상 시험장에서 풀 때는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거나 좀 뜯어서 본다고 하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올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당연히 소위 말해서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60점 중반에서 초반 정도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용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을 쓰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궁금하게 생각해야 정답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바로 우리는 특수 2교시 전공 A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A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쉬우나 이 내용을 물어볼 때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나 큐가 되는 내용들을 잘 찾아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내용. 자, 다음은 땡땡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수대교사와 협의해서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획과 이행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 안 읽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맨날 12가 되는 뭐 30일 이내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로를 해두었어요. 올해 중등 문제 좀 특이사항 뭐가 있냐면 아예 문맥에 맞는 내용 딱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쓰기에는 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어차피 법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빼도 박도 없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수뇌교육은 150일 기준으로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30일 범위 내에서 이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이 있기 때문에 숫자 30만 써야 됩니다. 1 쓰면 틀리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교내 외 활동에서의 차별로 볼 수 있겠군요.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해당 학교에 안내하고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 니은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사청구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잘못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사청구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물어볼 내용이고, 그리고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좀 뻔하게 안 들려고 약간 꼬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2번 내용에 밑줄 친 기획에 돼가는 전략의 명칭을 쓰라고 하죠. 알다시피 기획 내용 읽어보시면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거? 상반행동, 차별 강화. 근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전략의 명칭을 이렇게 쓰라고 했죠. 원래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차별 강화의 유형을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행동, 차별 강화의 정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괄호 안에 니은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강화 계획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 게 뭐다? 이 강화 계획의 명칭.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속과 간헐이 있죠. 자, 그러면 그것 중에 답을 써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네, 처음에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할 수 있어요. 이 할 때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강화 계획의 키워드. 그럼 연속은 아니겠네. 그리고 다음,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이 충분히 증가할 때 점차 간헐적인 강화 계획. 우리가 알고 있는 간헐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위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죠. 어떻게 있냐? 뭐 고정도 있을 거고 변동도 있을 거고 각각이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율, 그리고 간격, 지속시간 등이 있을 텐데, 지금 밑에 있는 니은의 예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처음 했을 때는 그냥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 5분이 지난 후 처음 했을 때 교사는 이 행동을 다시 강화한다고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격 강화 계획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 강화 계획의 간헐적 형태인
변동, 간격, 강화 계획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화 또는 강화 계획으로 해도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카테고리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본다고 하면요, 정확하게 고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청각장애 학생 A의 청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위출치 기획의 종류와 기획. 자, 여기 나와 있는 어음 명료도 검사가 있죠. 이 어음 명료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음 청력 검사의 하위 유형인데, 이 어음 명료도 검사 같은 경우는 늘 비교하는 게 어음 청취역치 검사잖아요. 어음 청취역치 검사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는 게 이음절 단어. 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문을 검사한다고? 기본적으로는 일음절 단어예요. 근데 능력이 되면 단어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단어 또는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음절 단어나 문장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사음의 종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어나 문장 또는 이름절 단어나 문장으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음의 강도 범위를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링의 6개월 검사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링의 6개월 검사 같은 경우는 늘 언급되는 게 1.8m라는 표현이 늘 언급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이렇게 1.8m 거리에서 라는 기준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링의 6개월 검사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아시스 음이 소위 말해서 클리어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주파수와 강도를 쓰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선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30에서 60으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물론 이게 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30에서 60이라는 거.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치사한 게, 여기 나오는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책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봤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대신 해야 될 게 뭐냐, 여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기획은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 기획 같은 경우는 센스가 있다고 하면 이 포함제와 비교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거 김현삼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중등은 잘 모르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합병 첨가라는 개념을 다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포함제, 등문제도 배우고요.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등분제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로우 전략이잖아. 이 드로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 계산할 때 쓰는 전략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계산 기호를 확인하고요, 니은을 하고 문제 풀기를 하고 최종 답을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에 들어가는 건 리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면 문제 읽기, 문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드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답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 작성법문부터 살펴보시면요, 여기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점에 가의 학생 A의 행동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명을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다? DSM-5의 신경 발달 장애 하위 범주 기준에 근거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DSM-5의 신경 발달 장애 하위 범주라고 한다고 하면 ADHD, 그리고 틱 장애, 그리고 특정 학습 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큰 범주를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하위 범주를 쌓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 A의 특성, 이것만 본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뭘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틱장애 하위 유형인 뚜렛장애라든지 만성 음성틱, 만성 운동틱, 일관서틱,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죠. 왜냐? 늘 얘기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운동틱, 그리고 음성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더라.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이 뭐 이후에 지속적으로 했다. 이게 1년 이상으로 본다고 했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이거 만성 운동 틱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신경발달장애 하위 범주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특장에 쓰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어볼 거면 어떻게 물어본다고? 특장의 하위 유형을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썼겠죠. 그런데 신경발달장애 하위 범주 기준을 써야 하기 때문에 특장을 쓰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장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뭐 만성 운동 틱 이렇게 쓰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기획에서 사용한 두 가지 기록법의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할 것. 이 순서를 쓰는데 중요한 건 기록의 정확성 측면에서 쓰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간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일정 간격 안에 모든 기간 동안에 나타나야 되고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간격 안에 일부러 나타나면 되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러한 실제 행동 발생과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체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기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전체 간격 같은 경우에는 행동 발생을 과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일부분만 나타나더라도 행동이 발생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과대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되느냐? 과소, 과대 이게 키워드가 되고 이걸 물어봤던 게 예전 선택형 문제의 기출 문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다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다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해서 뭐 한다고? 얘네들이 제대로 관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죠. 전문 용어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 관찰의 신뢰도 또는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관찰자 일치도를 구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얘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6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A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조금 더 표시가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도 작성 방법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나의 밑줄친 기획을 서술하라고 돼 있죠. 자,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라고 돼 있고 가 내용 읽어보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표시가 해놨잖아. 기준시수. 근데 편성시수는 이렇게. 그리고 창체가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교육실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니 국어과 사회교과는 기준시수 대비 약 46%가 감축되어 있습니다. 학급 교육과정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0 이거 반올림하면 50%잖아. 근데 보통 50%가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총론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중도 정보장애 학생과 관련해서 여기 이 학생처럼 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바꿀 수 있죠. 50%까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50%까지 중점 학교를 이용해가지고 뭐 진로와 직업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중학교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나오는 그 중점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교를 봐야 돼. 특수학교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는 답을 뭘 써야 된다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을 교과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걸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걸 쓰라고 하는데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고 이건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리고 더 봐야 될 게 디귿 내용인데 자 나의 밑줄친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 두 가지를 디귿을 활용해서 서술하라. 자 리을 잘못 이해하고 있군요. 틀렸다고 얘기한 거죠. 왜 틀렸냐? 디귿 내용을 보면 국어와 사회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했나요? 국어와 사회교과는 해당 교과의 내용 중 쉬운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으로 재구성했고 그리고 교육 내용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보호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 문장이 두 개잖아. 각각 하나씩 틀렸다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창체로 만들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창체로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쉬운 거에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면 안 되죠. 키워드가 뭐다? 학생의 수행 수준이 될 거고 그리고 다음 교육 내용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보호자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그 내용 방금 얘기했듯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죠. 교과 내용을 대신해서 관련 생활 기능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뭐 한다고? 학교가 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교육 내용은 학생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정한다고 써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 중복 장애 관련된 내용으로 다 답을 쓰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디테일하고 저는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가의 밑줄친 기읍과 관련된 특성을 쓰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특성을 써야 돼. 특성. 다시 말해서 기획, 반복된 실패 경험이 누적되어 학습 동기가 낮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학습 무기력이에요. 학습 무기력인데 학습 무기력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습 무기력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써야 정답이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거나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걸 학습 무기력이 하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특성만 쓰는 게 아니라 특성 관련된 내용을 서술해서 써주면 조금 더 좋다더라. 그리고 두 번째 점, 개인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진짜 치사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지침을 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캐스트가 언급했던 이 가이드라인에서 원리 1, 2, 3을 외웠어야 돼. 그리고 능력에 대면 그 원리 1, 2, 3에 해당하는 1부터 9까지의 내용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쓰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근래 초등 문제, 18년 문제가 19년 문제 그게 나오잖아. 여기 나와 있는 지침 내용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원리를 쓰는 게 시험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반대로 낸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학설기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1, 2, 3이 나오고 하위 유형 1부터 9까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1부터 9까지를 쓰는 문제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지침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자, A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귿에 적용된 내용을 쓰라고 하죠. 자, A의 특성, 직접장애와 저시력을 중복으로 지니고 있고 목표를 세워본 경험이 부족하고 교사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못한다고?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해요. 자,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을 거고 이 동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목표 못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거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았으면 정답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관련된 내용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본다고 하면 9번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여기 포인트를 두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표상 제공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스스로 못한다는 포인트를 줘야 돼. 스스로 하기에는 뭘 하는데 네, 방금 얘기했던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다의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을 쓰면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 질문 11번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에 다른 거는 없지만 이 11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1번 문제 질문에 대해서 교성 목표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그 네 가지의 가장 마지막 걸 쓰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비벼 쓸 수는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다면 재평가도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못했다. 그리고 행동계획을 확인한 경우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행동계획을 바꿔봐야 되겠지. 그래서 책에 찾아보시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행동계획을 변경하도록 학생을 돕는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이 부적절한 계획을 적절하게 바꾸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니은인데 이 니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기결정 교사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네, 자기 조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학생 중심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과정을 SDLMRI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여러 책을 찾아봤거든요. 여러 책을 찾아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문제 해결력 또는 문제 해결할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 어떤 책에서는 그냥 문제 해결력, 어떤 책에서는 자기조절적 문제 해결력 또는 문제 해결 이런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과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 문제 해결력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맞다고 해줄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여러 개 찾아봤지만 딱 저기 맞는 표현의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니은의 내용에 문제 해결, 문제 해결력, 자기조정적 문제 해결력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나올 줄 알았죠. 딱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번 타이밍에 나올 것 같았는데 자, 작성 방법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점. 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치 의문 변동의 오류 유형을 쓸 것. 눈에 띄는 내용이 뭐다? 대치 의문 변동의 오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뭐 생략, 대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을 불로, 통을 동으로 알다시피 이렇게 기식음이 어떻게 됐다? 기식음이 아닌 걸로 발음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탈기식 음어라고 쓰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기획에 대한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변별자질 접근법 같은 경우 이렇게 변별 단계에서 뭘 쓴다고? 네, 최소 대립상을 쓰잖아. 그 최소 대립상이 지금 기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대립상 쓰시면 되고 말소리 하나를 교체함으로써 의미 변균이 생기는 단어의 쌍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점, 괄호 안에 니은의 명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확인 단계고 정말 재밌는 건 여기까지가 저거였잖아. 기출 문제였잖아요. 딱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 자, 그리고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거 다들 어이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를 특수교육학에서 물어본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자, 첫 번째 점. 나를 참고해서 다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자, 나를 참고하면 되겠죠.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 학습, 본 수업, 티볼 경기 영상을 시청하고 팀 경기 전략을 생각하고요. 본 수업에서는 팀별 역할 및 전략을 토론하고 실제 경기를 해보는 거. 그래서 다의 니은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전통적 수업이나 혼합 수업과 달리 가정에서 사전 학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 심도 있게 수업을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활용하려고 하시네요. 네, 사전 학습을 통해 개념을 충분히 습득함으로써 본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활동 수행 시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학생이 사전 수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본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꾸로 학습법, 그리고 뭐 역진행 방식 수업, 그리고 영어로 한다고 하면 플립 또는 플립디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이거는 교육학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학 책에 여기 나와 있는 혼합 수업, 이 혼합 수업이 블렌디드 수업이잖아요. 이 블렌디드 수업까지 나온 거는 봤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플립 러닝이 나온 거는 저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어떤 책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교육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교수적 수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적 합화, 이 교수적 합화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하위 유형이 있죠. 그 중에 디귿에 해당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과제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이 같은 경우는 과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내용 중에서 저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수 방법의 수정 중에서 교수 활동의 수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수 방법의 수정을 쓰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실 거라고 하면 교수 활동의 수정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 A의 수업 참여를 위한 물리적 환경 수정의 예시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나의 밑줄친 기획을 활용하라고 했죠. 그럼 무조건 이 기획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각장애 학생들은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템버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서 뭘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맹학생이잖아요. 그럼 맹학생이 이렇게 티벌, 공, 배트를 쥐고 치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를 표현해 줘야 돼. 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템버린 같은 걸 쳐줘가지고 소리를 드러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소리가 잘 듣기 위해서 또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뭘 해주면 된다고? 물리적 환경의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즉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넘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을 이렇게 스폰지 같은 흡음재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져도 안 다칠 거고 그리고 소리도 흡수할 거니까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자, 괄호 안에 리을에 해갈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더 자세한 사항은 학년도 시작 후 2주 이내에 구성되고 학생의 보호자, 특수교사, 담임교사, 진로 담당 교사들이 참여해서 실시한 개별화 관련된 팀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개별화 교육지원팀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첫 번째 내용이 특수교육학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뭘 물어본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규정들을 물어봤죠. 자, 첫 번째 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작성방법에. 자, 가를 바탕으로 학생 A와 C의 시력 차이를 우세한 기준으로 서술할 것. 여기서 말하는 우세한은 좋은 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학생 A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우한이 훨씬 더 좋고요. 그 이유는 LP 같은 경우는 라이트 퍼셉션, 빛 지각과 관련된, 광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손가락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한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NLP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완전 맥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우한은 50cm FC 다시 말해서 50cm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차이를 우세한 수준으로 기준으로 서술하라고 하면 여기 나온 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항과 우한 중에서 뭐가 우세한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 C도 마찬가지로 저항과 우한 중에서 어떤 게 우세한지 쓰고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FC 30이 뭔지 FC 50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FC30, 그리고 FC50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밑줄치인 기획을 약자로 표기할 때 저명을 번호로 쓰죠. 자, 기획, 그러므로잖아. 이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이거 받침을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오를 쓰시면 되겠죠. 쓴다고 하면 1점과 그리고 26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의 밑줄치인 니은 비읍 중 점자가 틀린 거 한 가지 쓰고 제대로 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느낌표가 틀렸습니다. 자, 이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2, 3, 5점이잖아요. 2, 3, 5점. 근데 이거는 2, 3, 6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 3, 6점은 뭐다? 네, 이거 물음표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다의 괄호 안에 시옷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고 하죠. 자, 이 시옷. 자, 네, 우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을 재활을 위해서 확대 중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보행,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능시각, 보조공학 영역에 구성된 시옷을 창의 체험 활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체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를 포함하는, 즉 청학장학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시옷은 이거와 대비되는 시각장애인 자립생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작성범을 보시면 가의 학생 A의 특성에 따라 괄호 안에 기획에 들어갈 이분 척추의 유형을 쓰라고 하죠. 자, 기획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 이분 척추. 신경계 일부가 돌출된 상태로 태어남. 그리고 뇌수종으로 인한 지적장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바탕에 본다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 척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척추 수막류예요. 근데 알다시피 척추 수막류 그리고 수막류, 이분 척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요즘 책에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있고 없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이 있다 그러면 낭상 이분 척추, 없다 잠재 이분 척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척추 수막류, 그리고 수막류 같은 경우는 뒤에 이분 척추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척추 수막류를 포함한 상위 개념인 낭상 이분 척추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정답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좀 문제를 신기하게 냈던데. 자, 가의 밑줄치인 니은과 디귿에 근거해서 괄호 안에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고 하죠. 자, 니은이 뭐냐? 니은이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디귿이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자, 그러면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방향의 팔과 다리가 신전되고 반대쪽은 굴곡됩니다. 그러면 고개는 어디로 됐다고? 왼쪽으로 돌아가 있겠네. 그래서 포인트는 목 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양팔은 신전되고 양다리는 굴곡되죠.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즉 목과 상체가 동일하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양팔이 신전됐다고 하면 목이 어떻게 됐다고? 목이 신전을 해야지. 이때만에 신전을 이렇게 뒤로 젖혀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게 문제를 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 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두리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이렇게 낼 줄은 몰랐는데 나의 비읍에 해당하는 전신발작의 명칭을 써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발작 같은 경우는 크게 예전 표현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소발작, 대발작.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 대발작을 그렇게 얘기하죠.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분류 기준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발작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예전 기준으로 전신 발작이 하위 유형이 대발작이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쓰는 표현으로는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래라면 이거보다는 저걸 물어봐야 되잖아.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명칭을 물어봤죠. 그리고 12번 문제. 자, 얘도 이제 나올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볼 줄 몰랐어요. 자, 작성본 뭐 첫 번째 점. 괄호 안에 기획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죠. 자, 이 기획, 다시 말해서 얘네들 규준 참조 검사고요. 그래서 100분위 점수와 학년 규준이 제공되는데 특히 학업의 수행이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기획에 대한 진단적 분류를 제공하고 있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표준 점수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 점수 평균이 100이고 평균 표준 15로 이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뭐 뛰어난지 그리고 낮아도 얼마든지 지체됐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표준 점수. 맞춰야 되지. 이거 때려 맞춰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5와 4 비교하는 내용인데 자, 두 번째 점.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라. 니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4와 5는 4의 지각 출현 지표가 5에서는 지금 유동 출현 지표와 니은으로 나누죠. 이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시공간 출현 지표입니다. 시공간 추론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공간 추론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추론과 유동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한 내용이 약간 달라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유동 추론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바뀐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매출신 디귿이 측정하고자 하는 직정 능력의 내용을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유동 추론과 관련된 개념 또는 측정 내용을 쓰면 되고요. 이거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귀납적 추론과 양적 추론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시각 지능, 동시 처리 개념적 사고, 추상적 사고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묻는 게 유동 추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여기 유동 추론 능력과 관련있다. 그래서 이 유동 추론 능력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게 이 문제였다.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4와 5에서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퍼즐과 그림 기억 하나가 무게 비교입니다. 무게 비교. 그리고 무게 비교라는 소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볼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거는 외운 사람들은 썼겠지만 못 외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공 A를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전공 B를 보도록 할게요.